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에 유례없는 호황이라는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민생 현장에서는 차가운 물가 안파가 몰아치고 있는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가 무려 5년 연속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소비자 물가는 2.1% 상승에 그쳤다고 하지만 실제 장바구니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 지수는 이미 2.4%를 기록하며 큰 괴리를 보여줍니다. 통계 숫자가 우리 삶의 고통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뜻이며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제 가격 부담은 수치상의 기록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물가 압력이 서민들의 삶 깊숙이 침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필수 식자재들의 가격 상승폭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도무지 지갑을 열기가 무서울 정도의 압박입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값은 1년 사이 7%나 올랐고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돼지고기와 간식용 빵 가격도 각각 6%와 5% 넘게 급등하며 가게를 위협합니다. 밥상의 단골 메뉴인 김과 고등어, 그리고 현대인의 필수 기호식품이 된 커피 가격은 아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민들의 소소한 여유를 앗아갔습니다. 식재료 가격이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오르니 자연스럽게 외식 물가도 들썩이는데 김밥 한 줄을 사 먹으려 해도 이제는 예전 같은 가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대표 메뉴인 김밥과 떡볶이는 4% 이상 올랐고 직장인의 친구였던 자장면은 어느새 5% 넘게 뛰며 한 그릇 10,000원 시대를 코앞에 뒀습니다. 단순히 먹거리 문제만이 아니라 치약이나 샴푸 같은 생필품 가격도 각각 4.9%와 8.2%씩 오르며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조차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여기에 아이들의 운동화 가격마저 3% 넘게 상승하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한숨은 깊어지고 가계 경제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은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는데 상하수도 요금은 3.6%,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는 4.1%나 상승하여 매달 고정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려되는 지점은 지금부터인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을 계속 오르내리며 수익 물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석유류 가격이 즉각 반응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휘발유 가격은 2% 올랐지만 올해는 고환율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작년보다 훨씬 더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수입 과일과 생선 등 환율에 민감한 품목들이 우리 식탁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곧바로 서민들의 밥상 물가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물가 폭풍 속에서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소득보다 빠르게 치솟는 자산 가격인데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려 8%나 오르며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는 내 집 마련은커녕 서울을 탈출해야 한다는 절규와 함께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어버린 슬픈 현실입니다.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 김모 씨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의 신혼집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정들었던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으로 눈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전세 매물조차 귀할 뿐더러 어렵게 찾은 집도 무리한 대출 없이는 계약이 불가능해져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사실상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직장인 강모 씨의 사례를 보면 매달 월급의 3분의 1 수준인 100만 원을 주거비로 지출하느라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부동산 가격 상승 덕분에 대부분 연령대의 자산은 늘었지만 오직 청년 세대만 자산이 줄어들며 세대 간 자산 격차는 더욱 잔인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 질서를 혼돈으로 몰아넣는 거대한 파고가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줄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정작 미국 내 저소득층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자무역의 상징이었던 세계무역기구 WTO는 사실상 종말을 고했고 이제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보호라는 명분 아래 경쟁적으로 무역 장벽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확산으로 인해 내년도 국제교역 성장률은 단 0.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사 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세 정책을 유지할 태세여서 관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네 골목 시장으로 돌아오면 조류독감 여파로 계란 한 판 가격이 다시 8,000원을 넘나들며 식탁 물가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이 3,700원을 넘어서며 1년 만에 6% 가까이 급등했는데 서민들은 이제 분식집조차 가기 겁난다는 한숨 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의 원화 약세 현상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달러 자산으로 갈아타는 자본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달러는 점점 더 귀한 몸이 되어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달러 인덱스는 100 미만으로 달러 자체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그보다 더 빠르게 폭락하면서 원화만의 독보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정부는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강력한 구두 개입과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임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세 면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높여주는 대책입니다.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수익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에 선물한 거래를 동원해 대규모 달러 물량을 시장에 풀어 환율의 급등세를 억제하는 전략적 환해지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는 500만 원 비과세 혜택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국내 시장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선뜻 복귀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환율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구조적 해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반도체 수출에 유례없는 호황 덕분에 지난달 수출액은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폭발적인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43% 이상 증가하며 연간 수출액 7,900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경제의 화려한 숫자들은 정작 대다수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그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출 지표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동안에도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들과 일반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첨단 산업 분야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반면 내수 소비와 민생 경제는 차갑게 식어가며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8% 상승이라는 숫자는 집 없는 이들에게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평생을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절망의 수치입니다.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꿈 자체가 사치라고 말하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청년들이 서울을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서울을 떠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주택 문제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부모 세대의 자산이 부동산 상승으로 불어나는 동안 청년 세대의 자산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미래 동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직장 생활 4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의 상당 부분을 월세와 관리비로 지출하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허탈한 마음뿐이라는 청년들의 고백이 뼈아픕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외식업계와 제과제빵 분야에서는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격을 추가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명절 상차림에 빠질 수 없는 계란 가격이 조류독감 영향으로 계속 오르면서 이번 설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대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고착화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환율과 연동되어 춤을 추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체들은 생산 단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한계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5년 만에 다시 인상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고정적인 지출을 줄이려 애쓰는 서민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단순히 숫자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무너진 민생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년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방어를 위한 단기적인 시장 개입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자본이 스스로 머물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저성장 고착화라는 거대한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경제 생태계를 재건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는 어쩌면 지금까지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거대한 글로벌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이 차가운 체감 물가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찾아온 일시적인 불청객이 아님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몰고 온 상호관세라는 새로운 무역 질서는 이제 세계 경제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고, 이는 곧 우리 생활 물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불러온 수입 물가 상승은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동네 분식집, 김밥 가격과 마트의 계란값을 바꾸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시장 개입이 단기적인 진정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서학개미들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넘어 우리 기업들이 미래 산업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안정 대책은 우리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내어주고 남은 돈으로 폭등한 생활 물가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노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공감을 얻기 힘듭니다. 자산 격차가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과열을 가라앉히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주거 생태계를 복원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환율 시대에 에너지와 식량 자립도를 높이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외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경제 체질을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혁명이 가져올 산업 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는 일 또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입니다. 비록 반도체가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든든하게 버티고 있지만 그 온기가 실물 경기 곳곳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배분이 절실합니다. 설 명절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지 않도록 농축수산물 수급 조절과 유통 구조 개선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세계 무역 질서는 더욱 파편화되고 자국 이익 중심의 냉혹한 서바이벌 게임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기민하고 전략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기에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하반기에도 환율과 물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정부와 민간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놀라운 저력을 발휘했던 우리 국민들이지만 지금처럼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는 개인의 인내보다는 시스템의 변화가 앞서야 합니다. 이제는 성장률이라는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서민들의 고단한 삶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따뜻한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결국 사람이며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제도약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물가와 환율 그리고 부동산의 문제는 서로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기에 이를 하나씩 차분히 풀어가는 인내와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2026년의 이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훗날 우리가 더 단단해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났다고 회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보도를 마칩니다.